여기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행사 때 자리 잡은 기념관이고요. 2011년에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정관홀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쭉 들어오세요. 여기가 이제 자연체감의 공간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몽양이라는 호가 분몽의 밭들 양자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게끔 체감하는 공간을 이제 만들었고, 이게 만장 형태의 현수막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모양 선생님을 만장 형태의 현수막, 세로 현수막으로 이렇게 구현한 거고요. 왜 만장으로 했냐면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모험가, 또 지도자, 언론인, 저기 신문사 사장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체육회 초대 2대 이사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한체육회를 처음에 조선체육회를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 2대 이사시고요. 스포츠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관람객들 오시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평범하게 이제 일곱 남매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맨, 그다음에 모험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또 이제 기독교 활동을 많이 하셔서 선교사 활동을 많이 하셔서 선교사도 있고요. 선교사요? 네. 이게 딸 중에 후배가 예, 세 분이 가셨어요. 따님 다 가셨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독립운동가를 상당히 우대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45년 8.15 해방 이후에는 그래서 이제 친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남으로 내려왔고, 이제 북에서는 대대적 숙청을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자손이다 보니까 북에서도 상당히 대우를 많이 해줬다고 하네요. 이제 상설 전시실입니다. 여기는 모양 영훈영 선생님의 탄생부터 서거까지 시간 순서대로 구현한 곳이고요. 총 4부로 저희가 나눴어요. 청년 시기,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시기, 그다음에 투옥되셔서 3년 정도 현대문형무소에 계시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조선 언론인 활동 시기, 그리고 마지막에 해방 이후 시기, 저희 4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훈영 선생님은 바로 위 묘골에서 태어나셨어요. 숙족대, 조선 숙족대 삼양 여씨가 이쪽에 터를 잡고 그 이후부터 계속 지금도 여씨 후손들이 살고 계십니다. 네. 함양? 예, 삼양 여씨입니다. 장성? 예, 지금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네, 영훈영 선생님 2년 4년이신데요. 거기 장남이십니다. 이 집에서 태어났던 이야기네. 예, 바로 위입니다. 거기가. 여기는 기와집이고, 예. 이거 초가집이고. 예, 위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기와집으로 다 복원을 해놨는데 기와랑 초가가 이제 같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영훈현 예, 선생님이세요? 예. 거의 이제 60 정도에 오셔서 찍은 사진이세요. 그러니까 해방 아마 전후 사진이 해방 전일 겁니다. 몇 년 전일 겁니다. 해방 몇 년 전. 그래서 이제 1988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동학도 상당히 바람이 불었고 서학, 그러니까 기독교도 들어왔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네, 대부분. 저도 기독교인인데, 그럼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네. 안창호 쌤도 그러셨고. 자부심 가져야 돼. 네. 근데 왜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하나 몰라요? 정강훈이 바로 정강훈 때문에. 정강훈이 그런 놈들 때문에 그런 거죠. 정강훈이라도 기독교는 좋죠. 사람이 이상해서 그렇죠. 예, 아니, 어쨌든 박현 선생은 모든 종교가 아우라 그러는데, 정강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동학에 가담하셨던 인물이었고요. 이제 연희 선생님은 동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배지학당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배지학당에 아무래도 다니셨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선교사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다시 배지학당에서 다시 양평으로 돌아오셔서 고향에서 학교를 세워서 광동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또 후학을 양성하는 그런 활동도 하셨다는 이제 아까 사진 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양평에서 국제모사운 1907년에 있었던 국제모사운 운동에도 참여하셨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동학이랑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평등 사상을 어렸을 때부터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과 나중에 민주공화국을 세우려고 하셨던 그런 기반이 되었다는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때가 이제 1910년 정도의 일인데요. 집안의 노비를 다 풀어줍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봉건주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 다 평등한 시대다라는 기독교 사상의 실천이죠. 그래서 집안 노비를 다 해방해서 너네들이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목양 또 지수 집안입니까? 예, 양반 집안입니다. 네. 영상을 찍으면서 사진도 찍는 거예요. 영상에서 사진을 캡처하니까 화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가능하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 활동을 많이 하시고요. YMC 그 유명한 이제 YMC 야구단 있지 않습니까? 네. 황성 YMC 야구단 활동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도 스포츠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참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이 도쿄 가서 YMC 야구단에 있고 도쿄에서 야구 시합도 하고 오시고요. 근데 사실 말씀하세요. 네. 사실 그때까지 이제 뭐 나라가 1905년에 을사늑약이 있었고 하지만 연영쌤은 그렇게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이 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1914년에 중국 이제 남경으로 넘어가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고요. 1917년에 이제 상하이로 오게 되면서 상하이가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이제 최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상해 교민단장을 맡습니다. 네, 상해 교민단장이 투표로 또 재밌게 선출되는 건데 5번이나 선출되는 단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나이가 뭐 30대 초반인데도 그때부터 벌써 지도자의 자질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해에서 교민단장 하면서 학교를 세워요. 이게 이제 상해 인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상해 인성학교가 임시정부가 생기면서 공립 상해 인성학교로 들어가게 되죠. 네, 공립이 되는 거죠. 임시정부 산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 교장을 하셨고요. 네, 인성학교를 세운 목적은 이제 우리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상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태어날 때부터 외국물을 먹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체성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돼서 상해 인성학교에서 한국인의 정체성과 그런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918년에 뭐 세계적으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승전국들이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되느냐 논의해서 이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중요한 그 민족 자결주의 선언을 하잖아요. 거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민족 자결주의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파리 강화회의, 즉 베르사유 조약이 열렸던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선생님을 파견하세요. 신한천년단을 만들어서 김규식 선생님이 누구냐? 이제 우리나라의 거의 이제 미국 최소위 미국통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승만 박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김규식 박사가 더 유식하시고 더 먼저 그래서 이제 연영 선생님은 나보다는 김규식 선생님이 훨씬 더 유명하고 영어도 훨씬 잘하시고 박식하시니까 김규식 선생님이 파리의 대표로 가셔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알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한천년당 자격으로 김규식 선생님을 파리에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본인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고 여기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제 도쿄에 이제 이광수랑 조용은 강덕수를 파견해서 1919년 28 독립선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 영향에 따라서 3.1운동까지 발발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3.1운동의 밑거름이 되는 활동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한천년단의 활동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광수가 맞습니다. 춘원. 네. 이때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나중에 변절을 하지만요. 네. 이광수의 네, 춘원 이광수가 맞습니다.
젊은 시절 모습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1919년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9월에 또 통합이 되면서 임시유정원 사진이 제일 유명한 사진이죠. 이게 이제 초창기 사진인데요. 만창원 선생도 계시고 김구도 계시고 영훈 형 계시는데 이때 이제 뭐 김구랑 영훈 형 같은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어린 축에 속해서 이분 김구는 이제 내무부 차관 정도고 영훈 형 때문에 외무부 차관 정도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초기에.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임시정부가 계속 좀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기에 1919년 9월 임시의정원 사진이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해 교민단장 정도만 했었고 이제 그 역할 신한청년단의 역할로 인해서 임시정부 요인이 되긴 하지만 일본 총독부에서는 영훈 쌤을 그렇게 이제 도산 정도가 이제 큰 인물이었지 영훈 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계속 선교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3.1 운동 후에 일본이 이제 회유책으로 좀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어디? 도쿄입니다. 도쿄? 네, 도쿄로 초청해요 영훈 선생님. 중독부에서 임시정부 요인 중에 좀 적당한 사람을 초청해서 회유를 좀 하자라는 작전을 내각에서 세워서 누가 좋겠느냐. 근데 이제 기독교 선교사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영훈 선생을 초청을 하게 되는데 초청했더니 도쿄 제국부터서 이런 연설을 하신 거예요. 예, 적진 한가운데서 회유는 당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이런 연설을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니 진정한 화밀이요 동양 평화를 확보함이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제일의 기초이다. 우리는 꼭 전쟁을 하여야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싸우지 않고는 인류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못 얻을 것인가? 일본 인사들은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일본 내각이 발칵 뒤집히고요. 이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이제 일본 내부에서 나에게는 그래서 나중에 내각이 교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해 독립신문 상해편인데요. 이 독립신문에 일본인 다나카 수상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인과 나눴던 코가 수상과 나눴던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왜 실려 있냐면 임시정부에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영훈 형생 가지 말라고. 어차피 가면 걔네들이 좋은 소리 안 할 거고 너가 회유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걱정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영훈 쌤이 나는 회유될 리가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더니 이렇게 세 분을 붙여서 보내는 겁니다. 한 분은 이제 장덕수라고 친구고요. 두 분은 나중에 친구가 되긴 하지만 이때는 임시정부에 어떻게 보면 거의 감시격으로 붙여준 두 분이에요. 최근우랑 신상환 씨인데 최근우 씨가 어떻게 보면 인터뷰 겸 기자 겸 감시역 겸으로 이렇게 쫙 쓴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화를 정말 세세하게 적은 그 기사가 독립신문에 이게 1920년 1월 1일 판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나온 거죠. 박 선생님 그 언론 기사가 된 거 다 이렇게 전시하게 되겠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름값이 많이 올라가는 영훈 선생님이 유명해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임시정부에서 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 사진 보시면 이 적십자사 신문 그 사진인데요. 대한적십자의 초기에 이제 처음 그 창립했을 때 사진인데 적십자를 만든 이유가 독립운동가들 치료하려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역사가 오래됐고 거기서도 이제 이사 역할을 연영 쌤이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적십자사상도 그 적십자사의 예전에 그런 자료들과 연영 선생님 자료들을 이제 같이 비교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안중근 의사 동생분도 계시고요. 예,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면 저게 1919년 일이니까 1920년대로 넘어가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공산주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특히 이제 공산주의 소련에서는 어떤 이제 생각을 했었냐면 특히 이제 몽골, 중국, 한국까지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의 영향을 하에 두기 위함이고 또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의 점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특히 독립운동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어떻게 보면 좋은 말로는 이제 제공이고 나쁜 말로는 뭐 이렇게 미끼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공급을 해주면서 공산주의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제 접촉을 많이 하죠. 그때부터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되면서 그때 워싱턴 회의가 있었고 1921년에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열렸던 모스크바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가 있었는데 또 독립운동가들은 저쪽으로 모스크바 쪽으로 가서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를 좀 얻고자 이 여운형 선생님도 김유식 선생님이랑 같이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일정 때문에 기차 못 타고 가고 몽골을 그냥 자동차를 거쳐서 몽고 사막을 건너서 거기서 또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열차 타고 2달을 건너서 거기까지 참석하는 영상이에요. 이게 러시아 모스크바 영상입니다. 이 영상. 거기서 레닌을 만나서 레닌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레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독립을 이루고 민주국가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하는 게 맞다. 너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이 시급한 것은 독립이고 독립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 민주국가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레닌이. 훌륭한 사람이네. 예.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어떤 민주국가 플러스 자본국가 이후에 그 공산주의라는 게 자본주의의 폐해가 생기면서부터 팽기고 당연히 그 다음에 공산주의로 나가는 어떤 이상적인 이론이니까 레닌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레닌이 이제 적절한 충고를 해줬네요.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고. 그러니까 레닌 말대로 했더라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레닌 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레닌이 일찍 죽고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독재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상당히 오염됐잖아요. 이게 스피커예요? 예,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 그냥 들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하나씩 들어야지 중보됩니다. 하나씩 들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와야지. 그래서 1929년에 결국에는 상해에서 체포당합니다. 네. 그래서 압송돼서 서대문용소에 저기 서대문용소 그 수감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지금 몇 년도? 1929년 7월이고요. 딱 3년을 수감을 하십니다. 그리고 2년 정도는 서대문용소에 계시고 1년 정도는 대전용무소로 이감돼서 대전용무소로 출업을 하시죠. 공산당 레닌 직접 그걸로. 아니요, 그거는 1922년이고요. 1929년에 필리핀을 이제 그 대학교 친구들을 축구 교사였거든요. 복단대 상해 지금 유명한 복단대 축구부 교사였는데 필리핀을 가셔서 필리핀도 사실 그때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대한 비판을 그런 발언을 하다가 그게 계속 그리고 이제 1926년에는 또 이제 장제스도 만납니다. 장제스하고 순원을 만나. 순원이 25년에 죽었으니까 25년에 순원을 만나고 26년에 광동 민족대회라는 걸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는 좀 없습니다. 길어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는데. 쌤 잠깐만요. 예. 이 영상이 이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이 영상이. 네, 모스크바입니다 거기. 네. 그래서 식민지 비판하는 내용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앉으십시오. 의자가. 계속 눈 밖에 나서 결국에는 그게 빌미가 돼서 필리핀에서 식민주의 비판하는 내용을 연설하다가 상해로 온 다음에 거기서 야구장에서 야구 보시다가 이제 일본 경찰한테. 근데 웃기는 게 거기가 이제 조계지였는데도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의 경찰에 협력을 조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체포를 해서 미국하고 네.
그래서 이제 1929년에 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후에 1932년 출국하신 다음에요. 아까 그 저 사진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조동호라는 이제 독립운동가가 이제 친한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 처가가 상당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이제 신문사가 열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인수해서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본인이 사장을 하시고 언론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해외로 가지 않고 상해나 이런 데로 가지 않고 한국 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 해서 이제 조선일보 사장을 하시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좀 예술적으로 체육 분야에서 이렇게 계몽주의적인 좀 그 독립 활동을 열려고 특히 체육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해도 뭘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셔서 특히 이제 재밌는 게 두짜드님하고 송기정 선수하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송기정 선수가 있어요. 아, 양정고고 동창이어서 안 그래도 원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1936년 8월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손군이 마라톤에 나간다는 기사를 통해서 얘기해줬고 정말로 가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아들이 입장기 달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동아일보로 알고 있는데요. 조선중앙일보도 같이 했고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일본 일자가 뭐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동아일보가 워낙 메인 신문이다 보니까 동아일보는 주요 타겟이 됐고 이제 조선중앙일보는 이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영 쌤이 우리는 이 인쇄기가 좀 안 좋아서 지워진 것 같다. 두리뭉술 넘어가는 또 그런 그런데 그 밑에 2등은 일본 사람이 했네. 3등이 또 남성용 선수잖아요. 3등 다 1-3등이 다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송기정 선수하고. 아, 2등도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요. 저분이 죄송합니다. 저분이 남승현 선수예요. 2등은 영국인가 독일 분이에요. 1, 3등이. 네. 근데 남 선수는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여기 또 송기정이고 남성영이고 네. 지금 맨 위에 월계관 씁니다. 죽이는 김에 두 개나 찍어주고 그러면. 저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잖아. 맞습니다. 유명한 선수.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그 이후에 폐간을 하고 맙니다. 뭐 저것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돈 때문에 결국에는 재정 상황이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폐간이 되고요. 그게 이제 1946년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별다른 활동은 안 하고 일제 압박이 심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하 활동을 많이 하세요. 지하 활동하고 젊은 청년들 많이 만나고 다니시고. 이게 그때가 이제 194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태평양연대 일으키고 일제가 패망의 길로 들어서니까 특히 이제 42년인가 41년쯤에 독도를 가셨는데 그 당시에 딱 뭐 미드웨이 해전 있고 태평양 진주만 공습하고 막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를 갔더니 미국 비행기가 막 공습을 하려고 날아다니니까 영영 선생님이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미국도 완전히 얘네들 진짜 패망의 길로 가는구나 예측을 대충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해외를 많이 다니시니까 계속 그 어떤 세계 정세를 뭐 아까 저기 파리 강화 얘기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영영 쌤의 어떤 독립운동의 그 정체성은 외교가예요. 외교로 뭔가 풀려고 했던 계속.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제는 패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제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패망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게 또 빌미가 돼서 42년에 또 투옥되십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또 투옥돼서 또 감옥에 갔다 오시고 나오시자마자 이제 그 건국동맹이라는 걸 조직한다. 조선 건국동맹.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말을 했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패배할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준이라고 유명하죠. 권준. 요즘에 뭐 교과서에서도
우리 고등학생들 그곳에서도 많이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건준으로 공국동맹이 발전되면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계속 한국에 계시니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스포츠 쪽에서 계속 다니셨고 하시니까 사실 김구나 이승만은 잘 몰랐어요. 국민들이 해외에 계시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이제 1940 이 영상이 뭐냐면 아까 방금 영상이 45년 해방되고 8.16입니다. 8.16. 이게 8월 16일 비문중학교 연설 사진이에요. 예. 요 조건을 누구한테 요구한 거냐면 엔도라는 조선 총독부 2인자한테 요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5가지를. 너네가 도망갈 때 이거를 5가지를 하고 도망가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패망해서 도망가야 되는데 복수할 거 아니에요, 조선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들이 복수하지 않게끔 당신이 지도자니까 한국에 지금 실질적 지도자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여원영 선생님의 위상을.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45년 이제 8월 이후에 이제 상황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에 미군정 들어오고 여원영 선생님의 건국준비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고 이제 속속들이 뭐 중경에서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박사도 들어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는 구도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당연히 여원영 선생님이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인기가 제일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은 이제 여원영 선생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제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동아일보의 오보 때문에 갑자기 반탁 운동이나 일어나면서 그 반탁 운동에 우익들이 붙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북한에서 내려온 친일분자들이 이 반탁 운동에 우익이랑 같이 붙으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는 신탁 통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자는 거였는데 동아일보가 1946년 1월에 무조건 신탁 통치라는 그런 오보를 내므로써 사람들을 상당히 혼란에 빠뜨리죠. 정말 뭐 그때는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1946년 또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 남한에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 발언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대로 가다 정말 분단되겠구나 싶어서 여원영 선생님은 김규익 선생님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 운동을 만들고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좀 잘 될 수 있게 노력을 엄청 하죠. 그래서 미소공이 1차 사진이에요 이게. 근데 아시다시피 미소가 갑자기 냉전 기류가 되면서 트루먼 대통령이 때 트루먼 독트린, 트루먼 독트린 그쪽에 미소가 냉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인민당의 노선이라고요, 이 책은. 여기서 만드는 인민당에 대한 이제 강령이 있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뭐 아시다시피 당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947년 뭐 아시다시피 7월에 암살을 당하십니다. 그때 47년 저쪽 저기 네, 여기 있습니다. 평양 로타가 47년이었어요. 예, 47년입니다. 47년. 며칠이었다고요?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네,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47년 7월 19일. 그래서 이 옷은요, 그때 한국 많이 했을 때 이거는 조명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조명을 피하는 방법이 없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 옷은 이제 연현 선생님 피살 당시에 입고 계셨던 옷을 그대로 복원한 아. 네, 복 제품이고요. 진품은 양평 군청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밑에도 수첩 가지고 계셨던 수첩이랑 은단이고요. 네. 7월 19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데 8월 3일 날 장례식이 서울에서 열렸고 60만 명이 암살당했을 때요. 그래서 그 당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인파가 미국이 한 거죠. 아니요 뭐 그런 건 모르죠. 네. 그 이제 테러 단체 우익 테러 단체라고 백의사라는 테러 단체가 했을 것으로 거의 유력하고요. 그럼 백의사 뒤에 누가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일본. 예. 그 김두한이라는 정치 깡패가 자기가 백의사였다, 자기가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 진술이 유튜브만 찾아봐도 나옵니다. 네, 김두한 아시죠? 네. 친이라고 연관이 있는 거네. 김두한이 했다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김두한도 사실은 본인이 뭐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사주를 받아서 했겠죠. 배터리가 다 됐네. 그래서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지금도 해외동 로탈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서 네. 해외동 로탈이 여기서 예, 이 밑에가 서울대병원 방면이고 그럼 가면은 그 있어요. 비석이 저기 사진이 있죠? 네. 비석이 이제 여운형 쌤 서거 장소라고. 지금 저기가 비석이 있습니다. 해와 다리. 저쪽이 성균관대 쪽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그 만장 형태의 현수막, 세로 현수막 13개가 걸려 있다고 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만장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 돌아가실 때 이용윤 선생 연세가 62세죠? 86년에 태어나셔서 4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만으로는 이제 61세시네요. 내 나이보다 한 살 어릴 때 돌아가셨네.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예, 훈장 받으신 거고요. 이용윤 선생 이름보다 노무현 이름이 더 크네. 그러네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당시 1947년 8월 3일 장례식 당시에 사용했던 만장에 이렇게 진짜입니다. 그때 사용했던 거. 이거 말고 112개가 더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장도 저희가 국가등록문화재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112개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 이게 누가 쓴 거예요?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여운형 선생님 애도하면서 추구하면서 쓰신 거죠. 그러면 되겠네. 우리도 박 교수님이 받은 작품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나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이게 저게 진짜 천이라서 좀 어둡게 잘안 보여요. 하나, 둘, 셋. 교수님도 서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영상 찍으면서 같이 쓰세요. 또 붙어요. 군더니도 쓰세요. 생가입니다. 몽양 여운현 선생님 생가. 안에 들어가서 찍고 관람하고 좀 나와서 전체 하는데 아쉬움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다시 한번 동영상 찍고 나오겠습니다.
지주였기 때문에 노벨반도 시키셨고, 박혜근 선생님은 소장동의 방탕 살았지만, 구호. 저쪽은 몽양교육 자료관 있는 학생들 연수하는. 권진성 동지한테 전화 왔네요. 여기다가 우리 진영관 지금 코스로 하우타마 저하우스까지 하면 좋겠다는 애들 공기도 너무 좋고. 자, 여기까지. 공연 이제 못 가본 곳이 이러고 싶구만. 네. 우리 갔다 우리도 갑시다. 마무리 딱 예정을 내합시다.